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쌤닷컴에서 여러분과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를 함께 공부하게 될 짱쌤 최고야입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이랑 타 카페에서 짱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물쌤닷컴에서 짱쌤으로 여러분과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간단하게 이 자격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먼저 과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기사는 5과목 다 시험을 보죠. 그리고 산업기사는 4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각 과목당 출제되는 문제 수는 20문제예요. 그래서 기사는 총 100문제, 산업기사는 80문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산업기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3과목을 조금 세분화를 해보면 환기와 작업 공정관리, 그리고 보호구, 이렇게 나뉘는데요. 산업기사는 요 환기 부분만 들어갑니다. 환기 부분만. 그리고 4과목은 같고 산업 독성화기 빠지는데 이것도 사실 입자상 물질까지는 출제가 돼요. 이 입자상 물질은 요 2과목에서도 조금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5과목, 산업기사는 1, 2과목, 그리고 3과목에서 환기, 그리고 4과목, 그리고 5과목에서는 입자상 물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랑 산업기사를 따로 분류해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산업기사를 따면 또 상위 자격증인 기사 시험 볼 거잖아요. 그쵸? 경력이 쌓이고 하면은 더 기사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어차피 한 번에 공부하는 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기사 공부하고 기사 공부하고 뭐하러 고생을 또 합니까? 한 번에 공부하실 때 이 5과목을 다 탄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각 과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1과목 산업위생학 개론은 말 그대로 산업위생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 산업위생의 정의, 그리고 목적, 우리가 하는 업무들, 그리고 법규 이런 거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법규 문제가 조금 저희를 힘들게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그 아래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 그리고 또 우리 실내 공기에 관한 법도 봐야 돼요.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법도 봐야 돼요. 엄청 많아요, 법. 그쵸? 그 천장 가까이 되는 그 법을 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공부량을 대폭 감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법규 문제를 80문제로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80문제가 다 기출이에요.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각 파트별로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트별 연습 문제가 다 10년치 기출을 바탕으로 만든 100%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도 마찬가지로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규 그 방대한 양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80문제만 딱 공부를 하시면 법규 문제 나왔을 때 필기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작업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근무 시간, 그리고 우리가 휴식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계산 문제, 그리고 등등등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 3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3문제. 이렇게 이론과 약간의 계산 문제가 포함된 게 1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1과목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과목으로 넘어오면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예요. 이거는 실제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 현장에 얼마나 유해한지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측정한 거를 가지고 우리 노출 기준과 비교, 평가하는 거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한 3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3문제에서 8문제. 그리고 넘어와서 우리 측정을 해서 평가를 내렸으면 실제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관리 대책, 유해한 인자를 농도를 저감하는 그런 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 전체 환기, 그리고 국소 배기 장치를 이용한 국소 환기 이런 거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엄청 쏟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5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공식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게 관리 대책을 배우고 4과목에 오면은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라는 거를 또 해요. 여기서 물리적 유해인자라는 것은 뭐 너무 더운 환경, 그리고 너무 추운 환경,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 또 추가적으로 소음, 진동 등등등 여러 가지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는 계산 문제가 비중이 크지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주로 소음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5과목에 넘어오면 그 유해인자가 우리 몸에 어떠한 독성을 미치는지 각 유해 물질에 따른 영향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요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암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의 암기와 50%의 계산 능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자, 우리 합격률을 좀 볼게요. 합격률. 자, 요 5가지 과목 혹은 4가지 과목이 평균 60점이 나오면 합격이에요. 1차 필기 합격. 그래서 이 필기를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죠. 다음에 실기가 또 있어요.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에요. 근데 이 합격률을 보면 1차 필기가 그 합격률이 30에서 3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실기는 또 더 낮아요. 10%대예요. 실기 합격률은. 그래서 최종 합격률을 보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최종 합격률이 20%예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학생들과 잘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산업위생관리기사 공부하기 어렵니? 하고 물어보니까 필기는 대부분 쉽다 그래요. 왜?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잖아요. 보기 하나만 골라내는 형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암기가 필요하건 계산이 필요하건 이거 둘 다를 다 그냥 싸그리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운 좋으면 합격, 뭐 운 나쁘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고사장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그 암기했던 문제들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다시 제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우리 한 달 후에 있을 실기시험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률이 10%대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간단한 시험인데 합격률이 20%밖에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필기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필기에서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 실기시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암기와 계산 문제가 다 필요한데
암기도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우리 외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암기량을 대폭 줄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줄여드릴 거냐? 제가 키워드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대부분 뭐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키워드만 외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오답으로 출제되는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출제 경향을 알면 암기해야 될 양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을 강의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 계산 문제. 요거는 점수를 먹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점수를 주는 과목이에요. 자, 우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해보면 다 수학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계산 문제 멘붕이에요.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이 계산 문제를 강의를 할 때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 비전공자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단위의 개념부터 단위 환산,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래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잘 쌓아놓고 제가 계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암기만 하면 계산 문제 암기해서 한다는 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필기 합격하시는 수강생들 분들 들어보면 계산 문제도 외운대요. 그렇게 외우면 실기에 가서 단위만 조금 바꿔놓으면 다 틀려버려요.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꽉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많이 일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되고 따라서 보건관리 기준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취업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지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의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대부분 3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스펙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격증 공부할 때는 저의 그 강의에 중점을 두는 거는 한 번에 패스시켜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자격증 시험 한 번 떨어지면 이거 5과목 다 언제 공부를 또 해요. 그쵸? 자격증은 무조건 원패스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 번에 다 따고 또 다른 스펙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즐겁고 그리고 재밌고 단 한 번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디에서 제가 활동을 하냐? 지금 보고 계시는 물쌤.com 홈페이지 물쌤.com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강의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짱쌤으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모르는 문제, 진짜 친구한테 물어보기 쪽팔린 문제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를 같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저를 100% 전적으로 믿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번에 이 자격증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OT 했고 우리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칠게요. 짱쌤 최고야였습니다.